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간밤에 구속이 됐습니다. 여러 업체로부터 2억 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 그다음에 동생을 취업시킨 혐의, 책을 강매한 혐의 등등을 받아왔는데요. 법원은 소명이 됐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붙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죠. 감찰 무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유재수 당시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감찰을 벌이다가 중단을 했는데 여기에 정권 실세의 힘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따라붙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 연결해서 도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예. 일단 구속영장 발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나올 만한 게 나왔다고 보세요? 일단 뭐 조금 전에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이 혐의 사실이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사실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다는 것은 유재수 전 부시장도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동생 취업 청탁 부분만 빼놓고는. 음흠, 그런데도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증거인멸은 결국 유재수 전 부시장이 부인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대가 관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네.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냥 일괄적인 어떤 친분 관계 이런 것이었지 음흠. 뭔가 대가를 주거나 받을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건데 예. 이 두 사 양쪽의 위치를 보면 한쪽은 민간 기업들이고 네. 그리고 이제 부시장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위공직자였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진술 등을 번복시킬 가능성이 좀 있다. 음. 그래서 이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구속을 시킨 걸로 보입니다. 네. 뭐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뭐 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초점은 네네. 결국은 감찰 무마 의혹 여기에 이제 그 맞춰지는 것 같은데 음. 검찰 수사도 결국은 초점이 여기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 뭐한 2년 정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네. 시작된 것은. 예. 근데 결국 그게 왜 그런 감찰이 지금 봤을 때 좀 석연치 않게 중단이 됐고 음. 새로운 얘기지만 결국에 이제 압력이 정말 있었느냐 네. 이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감찰 대상이 중단돼서 금융위로 옮겼어도 자연스럽게 퇴직을 하고 그 네. 이후에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는 일은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왜 벌어진 일인지 결국 검찰이 보겠다는 거죠. 음. 근데 일단 이전부터 여쭤볼게요. 검찰 수사인데 이게 지금 고발이 이루어진 게 꽤 된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예. 와서 이제 수사를 본격화하는데 다른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지적이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마침 정말 공교롭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사 주체는 뭐 서울 동부지검이기도 하고 음. 고발이 이루어져서 검찰로 이첩된 게 30일 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예. 결국에는 당시 이 감찰을 총책임을 졌던 분이 조국 당시의 민정수석이고 예. 조 전 장관 같은 경우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어제 뭐 이게 뉴스 나온 걸 보고 그러면 관련된 정경실 교수나 아니면 오촌 조카 이런 분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단계인데도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의혹이 음. 있다거나 아니면 특히 무슨 검찰 특수부가 나서야 할 만큼 권력형 비리가 나왔다거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뭔가 민정수석 내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하자 이런 부분이 있으려면 권력과 연관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음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부분에 또 검찰이 시선을 돌린 게 아니냐. 음. 이런 뭐 그런 어떤 추측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실제는. 한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고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는 서울 동부지검에서 해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트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냥 한마디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음. 물론 이제 이럴 때 쓰라는 건 아닙니다만 네. 어찌됐든 이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예.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검찰 조직이라는 거는 그냥 상식인데 네. 그게 그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으로 나눠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음흠. 우연에 겹쳤다고 보기에는 네. 뭐 그건 알 수는 없는 겁니다만 음. 아까 말씀드린 어떤 뭐 의심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도 결국은 조국 전 장관 수사와 맥락이 맞닿아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럼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 어떤 감찰 중단과 관련해서 결국은 그 조국 전 장관이 키맨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음, 조국 전 장관이 키맨으로 봐야 될 거냐 아니면
조국 전 장관에게 감찰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정도의 권한은 있었지만 음. 실질적으로 결정은 그 위나 혹은 뭐 옆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다른 쪽이었으냐 이런 아니 부분들까지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취지는 뭐냐면 검찰 네, 수사가 네. 정말로 감찰 무마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실제로 감찰이 중단되도록 힘을 쓴 사람이 있지 않느냐라고 의혹을 캔다고 전제한다면 예. 그 의혹을 캐기 위해서 몸통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국 전 장관의 진술이 핵심적인 것 아니냐 이 점을 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음, 결국에는 이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느냐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예, 그거를 풀 수 있는 거는 근데 이게 참 그게 혹시 부적절한 결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게 뭐 문서로 남을 만한 결정은 아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주변들을 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주변들까지 다 어떻게 보면은 뭐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음, 그 주변들을 다 전반적으로 다 조여서 이게 수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요.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일관되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술거부권 자체를 행사하는 이유가 지금 검찰과의 관계에 있어서 검찰에 뭐 적극적으로 진술을 한다 그래서 해명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문서에 의한 객관적인 증거, 다른 물증이 있기 어려운 사건이잖아요. 음흠. 그러면 결국엔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다투어야 되는 건데 네. 그 사람들의 말을 검찰의 수사의 대상이면서 검찰에 나와서 역시 진술하는 어떤 참고인들의 말을 다툴 수가 있겠느냐. 예. 그럼 어차피 법원에서 증인으로 불러내서 다투자. 음흠. 이런 식의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변호사님은 주변을 어떤 조사하는 방안을 지금 잠깐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검찰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걸 그 파악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이제 박형철 당시 반북대 비서관에 네. 대한 수사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지금 다 얘기가 나오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어떤 진술을 했었는지 음흠. 그리고 이제 당시 특감반원들의 진술을 다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또 이제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단독의 결정이 아니라 음. 백오노 당시 민정비서관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형철 비서관 그리고 본인 세 사람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남은 사람은 이제 백오노 민정비서관도 소환 조사를 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좀 이건 풀고 가야 되는데요.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그 백원호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수직적인 서열 관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합의를 봤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합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저기 뭐 그냥 일반 회사에서도 부장과 직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회의라고 하잖아요. 네. 합의라고 하고. 네. 근데 받아들이는 직원 입장에서는 부장이 결정을 하니까 지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음흠. 그러니까 과연 그 상황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냐. 음. 예를 들어 두 사람은 계속 감찰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뭐 조전 당시 민정수석이 됐다 덮자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양쪽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그래도 이게 덮는 쪽이 낫지 않겠냐 했을 때 두 사람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정도의 상황이었는지 음흠.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냥 뭐 합의냐 지시냐 이런 말만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 그 변호사님께서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예를 들어서 부장과 직원들이 회의를 했는데 예,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 회의에서 오간 걸 지시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부장 입장에서 합의로 볼 수도 있다라고 예, 하는 예. 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그렇게 본다면 이 세 사람 간의 회의에서 결정이 이게 뭐 지시든 합의든지 간에 세 예. 사람 간의 회의에서 결정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거는 그때 당시에 그 회의의 안건에 올라왔을 때 그 음, 1차적인 감찰반원들이 조사해온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네. 어느 정도까지 비위 사실이 드러나 있었느냐. 그러니까 음, 정말로 개인 비위로 볼 수 있을 정도냐 아니면 진짜 당장이라도 검찰에 넘겼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사안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세 사람이 얘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네. 완전히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예. 예. 아무튼 이거는 근데 지금 그 감찰을 이제 끝내기로 하는 그 시점에서 지금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당시 그 민정수석실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핸드폰을 포렌식까지 해가지고 예. 상당히 중요한 점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감찰이 중단이 됐다라는 점을 중시하고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예. 될까요?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이게 이 사건이 과연 전 장관에서 끝날 것이냐. 그 포렌식 내용이
이 유재수 전 부시장이 그리고 금융권에 상당히 많은 어떤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쌓아왔던 사람이고 네. 정권 교체 초기에 금융위 인사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의견이 굉장히 중시됐던 것으로 보여요. 예, 그건 예. 뭐 이제 정권 교체되고 나서 사람들을 찾고 뭐 인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은 의견 교환이냐 아니면 무리였다고 볼 수 있느냐 네. 아니면 거기서 어떤 부정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음. 그러면 그게 여기서부터 이제 순순히 가정인데 만약에 부정적인 청탁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네. 그러면 이제 유 전 부시장 한 사람의 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불법적인 어떻게 보면 감찰이 중단됐다면 유 전 부시장 그 감찰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사정이 그 포렌식 결과에서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다라는 식으로 또 번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이제 저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이죠. 포렌식 예.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만 나왔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말씀드리는 건데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포렌식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 사람의 회의에서 다뤄졌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쟁점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정리 차원에서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감찰 무마 의혹으로 한정을 해서 검찰 수사가 그러니까 이걸 밝혀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보세요? 결국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증거들, 객관적 증거들 그런 것들이 감찰 무마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게 무마이면 사실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박형철 반부의 비서관이나 아니면 백운호 당시 전 민주당 비서관도 다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합의에 한 거든 지시에 한 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불법적인 명령이었다고 한다면, 불법적인 지시였다고 한다면, 예. 그걸 따랐다고 해서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용서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시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공범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검찰에 가서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 걸 이건 그럼 읽는 포인트가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어떤 상황이라면 사실 자백을 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바로 그 점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이 약간 좀 이건 어떻게 된 걸까 좀 의아한 상황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러게요. 좀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얘기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박형철 비서관이 검찰 가서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류의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이건 역시 또 피의 사실 공표 의혹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봐야 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포렌식 그 내용 같은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보도가. 네. 피의사실 공표를 안 하겠다고 한 게 한 달이 안 넘은 것 같은데 예. 현실적으로 다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 부분은 제가 아니라 검찰 쪽에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보정책 그러니까 지킬 의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 아무튼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군요. 검찰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